여러분은 새로 이사한 낯선 집에서 기묘한 일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 자취할 때 딱 한 번 그런 적 있었는데 살면서 처음 가위를 눌려봤거든요. 그때 어찌나 기분이 나쁘던지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무서워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간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또한 제보받은 100% 실화이니 이번에도 집중해주세요. 제보를 해주신 분을 편의상 수진씨라고 하겠습니다. 때는 2010년 초여름, 수진씨네 가족은 오랜 세월 월세살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전셋집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 집은 망원동에 있는 한 주택이었는데요. 1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세보다 저렴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말하기를 원래 살던 집주인의 자제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해 좋은 곳으로 이사가게 되어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포장이사도 부르지 않고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손수 이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짐 정리가 하나도 힘들지 않을 정도로 기뻤대요. 특히 수진 씨는 당시 고3이었기 때문에 더 기뻤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자기 방이 따로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뜬 수진 씨는 시키지도 않은 심부름을 자처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저기요, 이사 오신 분들인가요? 한 아주머니가 열려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오며 물어보더랍니다. 수진 씨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옆집인가 싶어서 왔다고, 오늘 이사 왔다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공손히 인사했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아주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화를 버럭 내더래요. 이 집에 이사 오면 안 돼. 당장 나가요, 당장. 당장 나가라고. 막 그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혹시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냐고, 된다면 자기한테 연락처를 좀 달라고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더랍니다. 수진 씨는 너무 당황했대요. 생각해보세요. 새로 이사 온 집에 웬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뜬금없이 화를 내는데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래서 수진 씨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계속 같은 말만 하더래요. 사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이상했던 건데 그땐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아주머니랑 수진 씨랑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걸 들은 엄마가 얼른 뛰어나오셨답니다. 그러고는 그 아주머니에게 누구시냐고,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은 거죠. 그러면서 좋은 날이니까 그 아주머니를 잘 달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셨대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제가 들어드리겠다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두 분이 집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수진 씨는 당연히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전전긍긍 기다렸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마침내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그러더니 밝은 얼굴로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엄마의 태도를 보니 수진 씨도 별일이 아니구나 싶었대요. 엄마도 아무렇지 않아 하셨고 이사한 날이라 피곤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의 일은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수진 씨는 수능이 얼마 안 남은 고3 수험생이었고 엄마는 그런 수진 씨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까지 하는 학부모였거든요. 그러니 안 그래도 바쁜데 그날의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거죠. 게다가 수진 씨는 방을 혼자 써서 그런지 공부도 엄청 잘 되더래요. 그래서 더더욱 잊어버리고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수진 씨가 혼자 공부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낯선 시선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수진 씨는 느껴지는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창문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을 혼자 써본 적이 없던 수진 씨는 혼자라서 괜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싶었다고 해요. 그래도 무언가 찝찝한 마음에 커튼을 치고는 한 번도 그 창문을 연 적이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먹고 잠깐만 누웠다가 일어나야지 했던 수진 씨가 몇 시간을 잠들어 버립니다. 놀라서 일어났을 땐 이미 새벽이었고요. 수진 씨는 하루에 정해놓은 공부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막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려는데 이상하게도 방에 한기가 들더래요. 그제서야 연 적이 없던 커튼과 창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깨닫죠. 아마 가족 중 누군가가 자는 동안 더울까봐 열어놓은 것 같았어요. 수진 씨는 그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얼른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얼어붙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수진 씨 방 창문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거든요.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린 여자가 미동도 없이 창문 앞에 바짝 붙어 서서는 그 안으로 방을 뚫어져라 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여자의 눈동자가 대룩대룩 굴러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흰자가 대부분인 그 눈동자를 획 하고 이리 굴렸다 또 획 하고 저리 굴렸다 하면서요. 방 안을 구석구석 보더라는 거예요. 마치 수진 씨는 안 보인다는 듯 비껴가면서 뭔가를 찾듯이 말이죠. 수진 씨는 생전 처음 보는 기괴한 광경에 숨소리도 못 냈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비명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막은 채 이 순간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데 가만 보니 뭔가 좀 이상하더랍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여자의 실루엣이 좀 보였는데 그게 좀 특이했대요. 배가 좀 부른 것이, 그것도 부른 배를 두 손으로 살짝 받친 것이 딱 임산부 같더랍니다. 무서운 와중에도 그 이질적인 모습이 너무 이상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눈동자만 굴려 방 안을 살피던 여자의 목이 기묘하게 가로로 꺾이더니만 수진 씨를 딱 정면으로 바라보더랍니다.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순간 그 여자가 갑자기 어딨어? 어딨냐고? 하고는 입을 쩍 벌린 채 버럭 화를 내더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이죠. 그게 수진 씨가 기억하는 그 밤의 마지막 기억이랍니다. 눈을 떠보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진 씨를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 씨는 일어나자마자 어젯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대요. 안 놀라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죠. 사실 엄마는 이미 그 여자를 알고 계셨대요. 이사 왔던 날부터 임신한 여자 귀신을 보셨거든요. 그날 엄마는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셨는데 안에 누가 있더랍니다. 문도 열어놓은 채로 화장실 불만 켜져 있더래요. 깜깜한 거실로 화장실에 노란 빛만 새어나오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두 딸 중에 누가 화장실에 들어간 줄 알고 다가갔답니다. 문이나 좀 닫아주려고요. 그런데 안을 본 엄마는 그 문 앞에서 바로 굳어버리셨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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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임신한 웬 여자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는 그 거울에 이마를 쿵쿵 받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새빨갛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엄마는 이사한 날 자기를 찾아왔던 그 아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날 그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집에는 원래 남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하고 오래 사귄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대요. 사실 그 둘이 오래 사귀게 된 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남자가 고시생이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여자가 뒷바라지를 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오랜 수험 생활 끝에 시험에 붙었대요. 이제 행복하게 결혼할 일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자가 점점 이상해지더랍니다. 여자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믿었대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그 믿음은 무참히 깨지고 갑니다. 얼마 안 가 남자는 여자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임신했다고 했음에도 매몰차게 돌아섰대요. 알고 보니 전문직이 된 남자한테 좋은 손자리가 들어왔고 남자는 선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헌신했던 연인을 버렸던 거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여자는 그렇게 임신한 채로 목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남자 방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 방이 지금의 수진 씨 방이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수진 씨는 자기가 왜 이렇게 창문이 무서웠는지, 그 여자가 왜 창가에 서서 방 안을 살핀 건지 알겠더랍니다. 여자는 아직도 그 남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버린 그 남자를요. 그런데 그때 수진 씨의 엄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날 찾아왔던 그 아주머니는 사실 자살한 여자의 엄마이고 그 남자 형제는 이 집의 집주인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자살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남자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몰래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놈이 어디로 갔나 찾아다니던 와중에 수진 씨네 가족이 새로 이사 왔다고 하니 그 집주인 연락처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엄마는 그 사연을 다 들으셨지만 가족들이 무서울까 싶어 일부러 말하지 않았대요. 찜찜하긴 했지만 이번에 무리해서 이사를 가느라 다시 이사갈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엄마는 임신한 여자 귀신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자기가 고3이라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시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 외엔 아무도 귀신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족들 모두가 여기서 무탈하게 살다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비셨던 겁니다. 엄마의 기도 때문인지 다행히 수진 씨 가족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운 뒤에 이사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문득문득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고 해요. 자기를 배신한 남자를 찾던 그 여자의 슬프고 텅 빈 눈과 함께 말이죠.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무섭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죽어서도 마음 편히 떠나지 못하고 한때나마 사랑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 뱃속의 아이와 함께 그 남자를 찾아 맴도는 여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되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